자,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으로 이익을 계산합니다. 여기 그냥 손실 또는 이익인 거죠. 이익이요. 얘네들은 이익, 비용 뺀 게 이익입니다. 여기까지가 영업이에요. 그래서 외울 때 편해요. 매출액에서 매출을 어떻게 해서 들어가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그리고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여기까지 영업활동. 그럼 밑으로 뚝 떨어뜨리면 돼요. 그 다음 뭐다?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연결하면 됩니다. 영업외 수익은 더하고, 영업외 수익이 있으면 더하고, 영업외 비용이 있으면 빼요. 그러면 누가 나와요? 응? 누가 나올까요? 당기순이익은 저기 밑에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익이 나오면 법인세 내죠. 법인세는 언제 내요? 결산하고 내년에 가야지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법인세 내년에 납부하기는 하지만 그거 단기 경영 성과에 대한 이익이니까, 세금이니까 단기 순이익에서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 계산은 법인세까지 빼야 돼요. 그러니 얘는 뭐다?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 손실 또는 이 법차순이에요. 법차순이 빼면 법인세를 빼주면 돼요. 법인세 비용. 그럼 맨 마지막 드디어 단기 순이익. 단기순 손익, 단기순 이익, 손실 또는 이익.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외우셨죠? 이제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계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구분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회계 때부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결산 누가 해요? 프로그램이 해주죠.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칸이 되게 많고 복잡해 보이죠. 그게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초 때 외우고 결산을 하면 훨씬 쉽게 연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손익계산서는 외워두세요. 저처럼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그러면 판관비. 그럼 여기까지가 영업이익. 그 다음은 영업외. 수익은 더하고 영업외. 비용은 빼면 법차순이익. 그럼 법인세를 빼면 맨 마지막은 뭐다? 당기순이익.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질문. 수익 골라보세요. 수익 누가 있어요? 수익. 매출, 액이 수익이죠. 이거 수익. 또 수익 어디 있어요? 영업의 수익. 또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 수익 문제 나오면 쉽다고요. 주된 매출 말고는 전부 다 뭐다? 영업의 수익이에요.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이런 기본적인 제조업이나 상기업에서는 제품 매출, 상품 매출 말고는 수익의 계정이 나왔다. 다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거 구분하시면 되고, 그럼 비용 골라주세요. 비용 어디 있을까요? 매출 원가, 그죠? 이거 매출 원가 비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회계 2급은 상기업이지만 결국 우리는 제조업이다 보니까 이 원가가 제조 원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제품 매출 원가가. 근데 우리는 그냥 개념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제조 원가. 제조라고. 정확한 표현은 제품 매출 원가가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조, 공장에서 쓴 비용들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판관비. 우리 판관비라고 부르죠. 판관비 비용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영업외 비용. 그리고 또 있어요. 법인세 비용. 그래서 수익의 경우에는 주된 매출 말고는 전부 영업의 수익이라서 단순해요.
근데 비용은 이렇게 여러 가지니까 문제 내기가 좋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공장에서 발생한 거는 제조원가, 본사에서 발생한 거는 판관비, 그리고 우리가 영업과 무관한 거는 영업외 비용으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회계 처리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공장 종업원이 밥 먹었습니다. 복리, 후생비. 근데 본사 종업원이 밥 먹어도 어떻게 해요? 복리, 후생비죠. 그럼 얘를 프로그램에 입력을 할 때는 어떻게 구분을 해줬어요? 숫자 코드로 구분을 해주는 거죠. 자, 컴퓨터는 나보다 똑똑해요. 그죠? 우리보다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몰라. 얘는 뭘로 인식해요? 숫자로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계정 과목에는 숫자 코드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공자는 몇백 번대로 한 거고 500번대. 본사는 800번대로 했던 거죠. 써볼까요? 여기다가 공장 거 나오면 앞에 5라고 그러니까 세 자리 숫자인데 저는 이렇게 해요. 그냥 공장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500번대. 본사입니다. 그러면 8.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판관비는 800번대라고요. 58, 58. 또 다른 업종들도 있어요. 그럼 그에 맞는 코드를 선택하면 돼요. 600번대, 700번대는 다른 업종인 거예요. 우리가 보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500번, 800번. 그 다음에 영업과 무관합니다. 얘는 몇백 번대? 900번대. 이거 나 뭘 누르지? 900번대. 그래서 영업 외비용이라고 하는 것들 구분을 잘 하시면 되죠. 대표적인 영업 외비용은 뭐 있어요? 이자 비용 같은 거. 우리가 비용은 비용이지만 우리 회사 요거 잘 팔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뭐예요? 돈이 없어서. 돈 빌린 거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기부금 같은 거. 기업의 이미지는 좋게 할 수 있지만 그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된 건 아니죠. 그래서 국가에서 공익 목적으로 니네 기부 좀 많이 해. 그럼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그럼 우리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이 주니까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 외비용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외우시는 게 당연히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작성 기준 해보도록 할게요. 수익과 비용으로 이익 계산하는 게 목표잖아요. 손익계산서는. 그래서 발은요. 발생주의를 따릅니다. 발생주의 또는 발생기준. 이 발생주의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발생주의라고 하는 건 어떤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수익 비용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발생주의. 반대말을 연결하시면 더 쉬워요. 발생주의 반대말은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 요거 반대말은 이렇게 해볼까요? 현금주의. 즉, 돈 받으면 수익, 돈 나가면 비용. 우리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했다라면 현금주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뭐다? 돈 받았다고 수익 아닙니다. 돈 받았다고 단기 비용 아닌 거죠. 뭐만? 단기 발생한 것만 인식하세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거예요? 10월 달에 보험료 1년치 나갔습니다. 1년치 이렇게 나갔대요. 그러면 돈 나갔으니까 다 비용 아니라 단기 발생한 것만 비용이고 내년에 해당하는 거는 내년에 가져가니까 무엇으로 처리했다? 자산, 미래경제적 효益. 그렇게 처리한 게 결산이잖아요. 그래서 발생주의에 따릅니다. 이게 대전제로 하되 우리가 수익은 언제 인식을 하냐면요. 수익 인식 시점은 인식 시점이 아니라 표현 수익은 언제 인식하자? 실현되면. 실현주의를 따릅니다. 실현주의. 손익계산서는 뭐라고요? 단기 경영 성과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수익은 단기에 실현된 것만 인식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연결되시죠? 그럼 실현되지 않은 건 어떻게 하라고요? 단기 경영 성과에 반영하지 마세요가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쓸게요. 수익은 실현주의를 따릅니다. 수익은 실현주의를 따릅니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니까. 실현주의, 수익은 실현주의를 따릅니다. 그럼 똑같은 얘기.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보유 손익을
똑같은 얘기 쓸게요. 그러니 실현된 것만 인식하는 거니까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마세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어요? 단기 경영성과에 나타내지 말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그거까지 마무리할게요. 대신 어떻게 하자? BS에 자본의 이름이 뭐였어요? 친해지세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여기다 반영했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였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왼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는 단기 실현된 것만 인식하세요. 여러분들은 왼쪽 거에다 화살표 해놓으셔도 되고 저는 그냥 쓸게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입니다. 라고 쓸 거예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언제 실현돼요? 주식은 언제 실현돼요, 여러분? 맨날 그러잖아요. 중간에 우리 삼성전자 올랐을 때도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왜 실현이 안 된 거예요? 팔아야지 실현됐죠.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쵸? 주식이라고 하는 건 평가는 실현이 아니에요. 처분해야지 실현이죠. 처분 손익이 실현 손익입니다. 평가 손익은 실현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어디 있더라요? 여기가 아니라 아까 여러분들은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뭐가 됐든 우리가 기말에 얘네들을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했는데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는데 단기후회 증권이 됐던 매도 가능 증권이 됐던 둘 다 평가잖아요. 그럼 둘 다 미실현이잖아요. 근데 아까 단기후회 증권은 어디에 있는 항목이래요? IS.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딴소리인 거예요. 얘만 예외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미실현은 주머니에 넣어두는 건데 예외인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만. 얘만 예외입니다. 여러분 회계 때 단기 매매 증권 배우셨을 때 보셨죠? 재무회계를 탈탈 다 털어서 왕따가 있어요. 왕따는 표현 좀 그런가? 얘만 예외예요. 뭐든지 얘만 예외예요.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얘만 예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름을 보세요. 단기예요. 어차피 금방 실현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얘만 뭐든지 예외시켰어요. 취득 시에 우리 부대 비용은 다 어떻게 처리해요?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죠. 근데 이거는 금방 실현될 거니까 얘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다?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했었었죠. 얘만 뭐든지 예외입니다. 왜 그렇다? 금방 실현될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마무리 써볼게요. 단기 매진권의 평가 손익만 얘만 예외입니다.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반영하세요. 단기 손익, 즉 IS. IS. 원칙은 미실현이지만 얘만 예외입니다. 이거 말 문제도 되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 회계 처리 문제도 많이 나오고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단기 매진가 평가는 미실현. 그런데 IS 항목입니다. 얘는 IS. 그럼 여기 있는 평가 손익은 우리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찍고 갔잖아요. 어디에 있는 수익 비용이요? 우리 회사는 이거 만드는 회사잖아요. 제조업이잖아요. 돈이 막 남아 돌아서 주식을 샀던 거죠. 그러면 이 주식과 관련된 거래는 뭐다? 영업과 무관한 거죠. 그러니 얘네들은 다 영업외 손익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익은 뭐만 인식하자? 실현주의를 따르세요. 그러면 비용은요? 비용은 저만 지울게요. 비용은 관련된 수익을 인식한 회계 기간에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도 같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계 기간에 수익 따라서 비용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입니다. 비용은
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 수익 비용 대응 원칙.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성과라는 거 있죠? 성과. 성과는 그저 생기는 게 아니죠. 어떤 성과를 내려면 반드시 노력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과 노력에 인과관계를 연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수익이 있기 위해서는 비용이 따르죠. 관련된 수익을 인식한 회계 기간에 그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도 같이 인식합시다. 이런 내용인데 이 개념을 잘 연결하면 여러분들이 회계 때 배웠던 이론의 내용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했던 거 뭐 했었냐면요. 이거 서원 쓸 때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또는 사용해서 가치가 줄어들어서 뭐 했다? 감가상각. 근데 이 감가상각비라고 인식을 했는데 결국 이 사용을 했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우리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타고 다녔던 거잖아요. 다만 얼마만큼 수익에 기여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했던 거죠. 이것도 뭐다?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에요.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해당합니다. 그 해 이 차량이 얼마나 수익에 기여했는지 에어컨 열심히 틀잖아요. 쟤도 지금 우리 영업활동에 수익에 기여한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감가상각도 수익비용 대응 원칙의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이렇게 입사를 했다가 1년, 2년 회사를 이렇게 다녀요. 그랬다가 퇴사를 해요.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는 뭘 주나요? 퇴직금을 주죠. 그러면 퇴직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에 기여한 대가인 거죠.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퇴사하는 시점에 돈이 나간다고 해서 이때 퇴직급여라고 비용 인식을 하게 되면 퇴사한 해의 수익에만 기여했나요? 아니겠죠. 이러면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에 기여한 대가를 당기 말에 12월 31일에 그 수익에 대응한 비용, 퇴직급여 미리 인식을 하는 거예요.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그런데 여러분 퇴사했나요? 안 했죠. 하지만 퇴사하면 나갈 돈인 거예요. 나갈 돈은 무엇으로? 부채. 그래서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을 했던 거죠. 이것도 뭐가 된다?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야. 여기에 수익비용 대응 원칙. 그래서 미리 비용 인식하고 수익에 기여한 거에 대해서 하지만 안 나갔으니 부채로서 설정했다가 나가게 되면 부채 감소. 이것도 수익비용 대응 원칙. 감가상각비도 수익비용 대응 원칙.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연결하시면 되죠. 복습이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하는 거 뭐를 할까요? 이걸로 쓰니까 펜이 없어가지고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표현이 잘 돼야 되는데 2021년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팔아서 돈 버는 회사래요. 제품 매출 10,000원 이라고 말하고 10만 원을 쓰는 능력. 차변을 외상했대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외상 매출금. 저 대답해 주시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외상 매출금 10,000원. 이렇게 하겠죠? 받을 권리 자산이잖아요. 외상 매출금.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은 누구예요? 아까도 등장했던 수익인 거죠. 우리 회사의 주된 수익입니다. 주된 수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물건을 팔아서 받을 권리 10,000원 있습니다.
그럼 요 해에 돈 받으면 이거 없어지는 거죠. 돼요. 근데 12월 31일까지 못 받았대요. 그러면 받을 권리 10,000원 남아있습니다. 라고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죠. 2022년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2022년이 됐는데 이때 만약에 이 받을 권리 10,000원 중에서 1,000원 못 받게 됐대요. 대손 발생. 그럼 어떻게 돼요? 해당 채권은 대변에 못 받게 됐으니 제거를 해줘야 돼요. 외상 매출금 1,000원 못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 자산이 회수되지 못하고 사라졌으니까 회사는 손실이죠. 그럼 그때 큰 손실을 뭐라고 부른다? 대손상각비라고 부르겠죠. 그러면 이때 대손상각비는 누구예요? 비용이요. 비용은 어떻게 인식하자고요? 관련 수익을 인식한 회계기간에 그 수익과 관련해서 비용도 같이 인식합시다 라고 했는데 예외 관련된 수익은 이미 언제 인식돼 있어요? 2021년. 다음 연도 비용으로 인식하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방법 안 써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관련 수익과 대응해서 단기 말에 이 수익에 대해서 혹시 못 받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미리 비용 인식을 하는 거예요. 대손, 상각비 추정해서. 근데 아직 진짜 못 받은 건 아니잖아요. 외상 매출금이. 그러니까 이 외상 매출금을 직접 차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줄여서 대손 충당금이라고 설정을 하는 거죠. 대손 충당금이 무슨 항목이었어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잖아요. 자산 차감.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줄이는 거죠. 이 누구예요? 외상 매출금의 차감이잖아요. 해당 자산의 차감으로 이렇게 기말마다 하는 거죠. 우리 결산하면서 얘는 할 수밖에 없는 애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인 거예요. 관련 수익을 인식한 회계 기간에 혹시 이 수익과 관련해서 못 받게 되는 손실에 대해서 단기 비용으로 미리 인식하고 상각비, 단기 비용으로 미리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못 받은 건 아니니 차감 개정을 했다가 나중에 진짜 못 받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처리해요? 해당 자산 못 받습니다. 외상 매출금 1,000원 감소하고 관련해서 미리 비용 인식했으니 누구를 대손 충당금 뽑아서 쓰면 되죠. 이렇게 우리는 처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차감법 쓰지 않고 대손 충당금 설정 방법을 쓴 것도 뭐다? 수익, 비용, 대응원칙. 왜? 우리는 단기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계산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추정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얼마 설정해요?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야. 대손율. 채권자에게 대손율을 곱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개념도 잘 챙겨두고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다 이거 기억나요? 근데 이런 얘기 들었다. 그럼 집에 가셔서 그 부분 교재 찾아가지고 한 번씩 보고 제가 카페 알려드리면 그 파트 들어가서 프린트 한번 필기한 거 한 번씩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또 할 거 한 다음에 기출문제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한 해라도 기출문제를 더 풀어보려고. 그럼 그때 또 같이 풀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복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전부 다 뭐다? 수익, 비용, 대응 원칙. 요거 하면 이제 끝났어요. 총은 총액주의. 근데 이거 반대말 자주 시험에 나오죠? 역시 뭐다? 순액주의. 우리는 총액주의입니다. 순액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9는요, 구분 계산 원칙이에요. 구분 계산 원칙. 이미 하신 거예요. 우리 밑에다가 이미 하셨잖아요. 구분 통합 아니고 여기 보시면 구분 계산하는 거. 수익과 비용으로 또 각각의 영업과 영업과 무관한 거 구분해서 계산했습니다. 이게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에요. 이것만 해도 되게 꽤 많은 내용이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요거 이렇게 정리하시고 맨 위에 보면 이거 보고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설명할 때는요. 손익계산서 아까처럼 수익, 비용, T 계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수익, 비용. 근데 재무제표 보고할 때는 구분 계산해야 되니까 계정으로 못 나타내겠죠.
보고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리는 거 보고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제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 따라서 진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재무회계를 제가 계획은 조금씩 같이 나가기로 했는데 부가세를 더 먼저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정리 잘 해주시고 속도가 맞으면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요. 내일은 복습 교재상에 교재 앞에서부터 쭉 한 제 생각에는 당좌서 상까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외상매출금 이런 데까지 연결해 보세요. 요 프린트 복습하시고 그럼 시간 되는 데까지 우리 부가세 한번 시작해 볼까요? 부가세.